안녕하세요. 건설안전기술사 130회 1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안지 작성 요령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대체적으로 이 개요하고 매진말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1교시는 정의로 쓰시면 됩니다. 1교시는 정의로 쓰시면 되고요. 개요를 정의라고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개요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4칸 정도만 쓰세요. 정의,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문제점, 원인, 특징, 적용, 장점, 단점, 종류, 향후 개선 대책을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짧게 끊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2유형에는 추감, 충협, 분도, 납득이, 전화, 발폭, 믹, 40, 70, 30, 29, 6, 13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숫자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공법의 종류, 문제점, 원인, 대책, 특징, 적용, 장점, 단점 이렇게 시공시 유사. 그래서 개, 유, 종문, 특순식품, 개, 매진말 이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방법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안지 받자마자 뭘 쓸까 그러면 땡입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요 적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매진말은 꼭 이것도 아니지만 이런 관점에서 좀 쓰시라는 얘기예요. 제 원인 건설안전기술사니까 제 원인 대책은 우리 4M 있잖아요. 인설작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3예요. 기교규. 그죠? 규규규 인설작관 기교.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건설안전기술사를 하는데 제2유형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안전사고의 분류에는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사물 접촉. 이런 걸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시고 추감, 충격, 봉도, 납득이, 전화, 발폭, 매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방지 시설에는 추락, 낙하, 그 다음 뭐 주치구 방호 선반이라든가 리프트, 통행로, 투하 설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교시 뭐 이제까지 제가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했지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올렸던 겁니다.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뭐 다 같이 올렸던 거고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요거는 fail proof, fail safe proof 그런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긴가민가 그죠? 풀티 비상거리 소방법상 11m예요. 11m를 잘 정리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산업구조 발생구조 사형태는 폭감충이에요. 폭감충이요. 폭발, 감전, 충돌, 유해물질 해가지고 폭감충이요. 제가 약자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걸 1, 2, 3, 4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1형은 파열, 낙하비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2형은 활동 구역, 우리 감전 고압선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충전부에 손이 닿아가지고 뭐 감전이 됐다든가 충돌은 부딪힌 거예요. 차에 부딪히고 장비에 부딪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해물질, 밀폐 공간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과 에너지 간 재발생 구조가 있는데 꼭 그림을 중간중간에 그림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림을 안 넣어주고 안 되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꼭 항상 공부할 때 약자, 약숫공이에요. 약숫공. 공식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빠지고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공식이 들어갈 때 빠지고 그림이 들어갈 때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림이라든가 숫자 그런 거는 적절하게 들어가지고 특히 비교표 같은 게 있어야 될 때는 꼭 들어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다리 통로 공목철 이기현이에요. 공목철 이기현
고정사다리, 옥외사다리, 목재, 철제, 이동식 기계, 연장사다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식 사다리에선 그 상부 고정이 있어요. 상부 고정하고요. 고정. 그다음에 여장이 법적으로는 0.6m예요. 그런데 0.6m인데 현장에서는 다 1m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체격이 크기 때문에요. 0.6m도 좀 적어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장 규정으로 쓰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런 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는 길이 6m 초과 금지고 다리 벌림 4분의 1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장 길이 0.6m, 현장에서는 1m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1m 이상, 폭 30cm 이상, 고정 뭐 90도 뭐 이런 걸 써주시면 되고요. 사용 시 준수사항, 뭐 고장난 거는 있으면 안 되죠. 꼭 아웃리거가 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아웃리거 달라붙고 상부 고정하고 여장 1m 이상. 0.6이라고 0.6m 이상.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말비계 조립 기준. 말비계 우리 사다리 말비계 이동식 비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강립비계하고 안장비계가 있어요. 강립비계는 이런 식으로 돼서 늘어나는 고정장치 있고요. 여기에 경고장치 있죠. 삑삑이. 사람이 근로자가 작업할 때 꽃게처럼 옆으로 왔다 갔다 집중하다 보면 이 추락 위험 지역을 모르는 거예요. 추락 위험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2m 미만 설치. 그리고 올라가선 꼭 안전 고리를 체결해야 돼요. 고리를 체결해야 되고요. 난간에서 사용할 땐 고정하여 더 설치하고요. 고정해가지고 하고 출입문 근처에서 출입자 충돌하고 여기에 유도자가 좀 있어야 돼요. 유도자가 없으면 문 같은 데 부딪힙니다. 안장비계는 세 개를 연결해요. 세 곳을 이렇게 연결해요. 말비계가 이제 연장된 거죠. 세 개. 작업 발판을 하는데 하나당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충분한 넓이 확보하고 어떤 허용화 중이라든가 과하 중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 뇌심혈 질환 개인 요인과 자국 관련 요인이 있어요. 개인 요인은 고혈압, 흡연, 뭐 콜리에스테롤 혈증과 뭐 지질 섭취 뭐 이런 거, 식품 섭취, 채소 부족하고 카페인 섭취 등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개인 요인이 되겠고요. 직접적 요인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고정적으로 야간 작업을 하거나 그다음 정신 심리적 그리고 힘든 중노동 같은 거 용광로 같은 고열 한냉 분코연사 유축산소 고한다 했죠. 제가 분코연사 유축산소 고한다 했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뭐예요? 돈조 채소통 환세군. 자,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터널, 갱내 작업. 그 다음에 운전, 계속 지속적으로 소음, 분진이 심한 거. 그죠? 순환기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그런 작업이 뇌심혈 질환의 개인 요인과 작업 관련 요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이제 없으면 안 돼요. 22년 8월 18일부터 해서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1,500만 원. 그래서 꼭 산업안전위원회 산안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풀네임을 써야 돼요. 산안위 심의 하시고요. 6제곱미터 이상, 높이 2.1 이상, 온도 습도 이렇게 20에서 28, 습도 50에서 55%, 조도
100에서 200럭스. 환기 소음에 노출되면 안 되고요. 의자, 비품, 물이 있어야 되고 청결, 흡연, 휴게시설 표지하고 담당자 지정하고 최소 면적은 6제곱미터의 사업장 수를 곱한 그런 면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 관련 법률상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급성 중독 질병 1년에 3명이에요. 중대시민재해는 1명이에요. 사망자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3개월 이상 치료 질병 10명. 중대재해, 시민재해.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죠. 중대재해 처벌 관련돼 가지고요. 꼭 하실 때는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 투하 시설이 잘못되면 튕겨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인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계에서는 주, 통, 교가 있잖아요. 주변 안전, 통행 안전, 교통 안전. 그죠? 이런 걸 상기하면서 써주셔야 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협의체 여기에 비교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측은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20억 이상 도급 하도급 사업자, 그 다음 근로자 측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억 이상 도급 하도급 근로자 대표 해가지고 이런 산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하는 거예요. 시작 시간, 연락 방법, 대피 방법, 안전보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거 하실 때는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하고 사업주간협의체를 꼭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의 종류,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지하 투과 레이더 탐사를 본 공동조사, 종전의 조사원 기준은 매 5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이것은 지하 시설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흙막이, 터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통신시설, 공동구, 철도, 주차장, 상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 하고 어떤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어떤 방법으로 점검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현장에서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그냥 애드립으로 나와야 돼요. 순간적으로 이걸 가지고 그냥 뭐를 점검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고 막 고민한다면요 안 돼요. 그냥 현장에서 여러분 경험 있는 게 그냥 애드립으로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비계, 공사의 특징, 안전 3요소. 가설제 구비 조건이 안작경이죠. 안정성, 작업성, 그 다음 경제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비계는 유해드, 수평제, 수직제, 가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잭베이스 있잖아요. 잭베이스 이런 거는 60cm인데요. 40cm 3분의 2 이상이죠. 40cm 이상이 나와버리면 이게 안 돼. 휘어버려요. 이런 걸 써주시고요. 그 다음 구조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써주고 밑둥 있어요. 고저차 조절형, 경사진대 피벗형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용 철물을 쓰셔야 돼. 전용 철물 안 하고 반생으로만 하는데 반생은 플러스 알파예요. 보강이에요. 보강. 반생은. 그죠? 그래서 작업 시 준비사항은 관리감독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꼭 해야겠죠. KS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최대 하중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수평 유지하고 빈틈없이 설치하고 개구부라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 비교할 때 특히 이 조립상 좀 모자르거나 안 맞는 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발판 있고
발판을 껴가지고 뭐 발판인데 뭐 중간대 하고 상부대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하다 코너부 이런 데는요 추락 방지망으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추락 사고가 실제로 나요. 그래서 작업 전 확인사항 이런 거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기계 설비 장치 잠금 표지 부착 로또 록아웃 태그아웃이에요. 이게 보면요 이거하고 같죠. 여기 지금 제가 전에도 했는데 록 제어기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 후 동작 여러 개 열쇠 사용 시 열린다.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써주시면 상세하게 좀 여기다 쓰긴 썼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기계 부분에서는 조금 좀 방심을 했어요. 그러나 여하튼 앞으로 이런 것을 차근차근 수집을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룩아웃, 태그아웃은 설비나 장비의 정비, 청소, 수리 등 다른 사람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전을 정지한 후에, 그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지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운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충돌, 협착, 충돌, 협착, 뭐 배임, 배임 이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니까 하고. 이거는 풀 프루브에서 나온 거예요. 풀 프루브. 그래서 이거는 착오, 미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인데 풀 프루브의 구비효과는 작전 신경 방적보에 작업성 뭐 저해 요소가 없어야 되고 여러 분야에 사용하고 이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최소 비용으로 사고를 방지하고요. 그다음 기기장치 적합부적합. 그다음에 분해 조립이 쉽도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프루프의 중요한 기구는 가저록, 투밀기, 가드, 장치가 열려 있을 때 작동 안 하고 손이 들어가면 경고하는 거, 조작 기구는 양손 동시 조작 시에만 작동하고 손을 떼면 정지하는 거예요. 록 제어 기구는 조건 충족 후 동작하는 거예요. 트립은 급정지 장치예요. 신체 일부가 들어갈 때 작동을 안 해요. 오버런은 전원 오프 가드가 안 열리고요. 밀어내기는 위험 상황에서 신체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연속벽. 지하 연속벽의 그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벽식하고 주열식이 있어요. 임프레사, 컨스트러지오니, 오프라 스페셜리자트. 이게 뭐 이태리 발음인데 뭐 저도 안 맞죠. 자, 솔레탕 시공법, 보링 월 이런 공법이 있어요. 주열식은 RCD, 베노토, 어스티릴, SCW, 그다음에 CPM,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 있어요. 벽주, 임솔보, 알베어스프, CPM. 족보를 모르면 안 돼요. 족보. 그래서 제가 족보를 한 350개를 약자로 다 만들어가지고 뿌려드렸어요. 그래서 꼭 족보를 알아야지 종류, 유형을 알아야지 문제풀이가 되고 거기에 설사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험이 들어가서 할 수 있거든요. 족보를 알면 나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족보가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막 뒤죽박죽이어 버리면 채점하는 사람도 짜증이 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벽은 접지원, 접점 배치, 지그재그 배치, 오버랩 배치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월의 역할도 자주 나와요. 가이드를 월, 수직도 변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직도 변이라든가 그다음 안정액을 유지하는 거예요. 측벽 붕괴 방지하고 거기서 일수 현상은 우리가 지하 연속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하 연속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속벽은 전석공이나 투수성이 많은 이런 곳에 이 우리 성토 재료 있잖아요. 사질토, 그다음에 전석 등 우리 암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느슨하게 조밀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공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벽 밖으로 이렇게 수압에 의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액이란 그 벤토나이트가 첨가돼 있는데요. 첨가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벽을 방지하고 붕괴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토나이트가 겔화가 되는 거예요. 겔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쓰시고요. 용단 시 불티 비상거리는 소방법상 11m예요. 물론 이게 바람 부를 때 위층에 올라갈 때 한 층에서 밑에서 할 때가 11m예요. 이게 11m. 그럼 한 층 올라가고 두 층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배가가 될 거 아닙니까? 더. 그죠? 그런 내용을 쓰는데 그 내용이 사실 이 불티 비상거린 이거를 다 쓴다는 건 어려워요. 요약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긴 나와요. 그죠? 그런데 비상거리를 이렇게 뭐 이것까지 쓰라는 문제가 좀 저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런 걸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불꽃에 어쨌든 화재 감시자하고도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내용을 하면. 그래서 화재 감시자가 뭐 불꽃이 쉽게 발화되는데 그죠? 가연성 물질에 뭐 이런 것들 금속이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토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불꽃 있잖아요. 불꽃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끝이 1200도예요. 요 앞이 2400도. 그 다음에 여기가 3600도거든요.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단할 때 이 잘라지는 강제는 최소한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1200도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가스호스 있잖아요. 여기에 떨어졌다. 그럼 이게 폭발 사고를 내거든요. 이런 걸로 불티가 나올 때 불티가 최소 1200도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게 11m 날라가고 이런 내용으로 써주시고 어떤 화재 유형도 써주시고요. 화재 분류도 이렇게 간단간단 해가지고 이런 걸 공부해서 하시면서 써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화재 유형은요, 용접, 용단, 그 다음에 용접, 용단, 그 다음에 담뱃불, 그 다음에 그라인딩 있잖아요. 그라인딩. 이런 거에서 위험물이 뭐가 있을까요? 스티로폴, 그죠? 비닐, 그 다음에 박스, 목재. 현장에 이런 게 널려 있잖아요. 이런 데 닿으면서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상상하시면서 어떻게 재해 예방 대책을 하고 밀폐 공간 내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체 공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해체 공사에 대해서 해체 공사는 어떤 경제적 한계가 됐을 때, 그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주거 안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도시 정비에 있을 때 한 거죠. 그래서 어, 종류가 여기 안 들어가요.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틸볼, 그죠? 스틸볼, 그다음에 스드 와이어 소 에어젯, 에어젯, 그다음에 브레이커, 그 다음에 톱 있고 벤치 것 있고 그 다음에 팽창제 뭐 이런 거에서 스튜와의 와부팽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공해가 나오죠. 공해. 그래서 공해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해체 공사 시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구조물의 특성이라든가
평면 어떤 구성 상태, 부지 상태, 해체 대상, 소음 진동 분진, 기계 위치, 인접 건물, 지하 매설물, 그 다음에 도로 상황, 접속 도로 이런 내용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키워드. 자, 요 내용은 제가 키워드로 해가지고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내용 그대로 제가 답안을 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안전작업은 뭐겠어요? 안전대책은. 그래서 뭐 출입 금지하고, 그 다음에 살수하고, 전도 대비해가지고, 작업 순서를 분명히 정해서 하고요. 방진벽, 차단벽, 그 다음에 신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꼭 그림이 들어가서 공간을 메꿔줘야 됩니다. 자, 13문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